네, 친박 핵심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건의하면서 초읽기에 돌입한 탄핵 정국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원로 인사와 친박 중진의 잇단 명예퇴진 제안에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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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지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명예퇴진이 지금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저는 불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사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퇴진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닉슨 그때 당시에 포드가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행사했던,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를 모두가 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합의해서 이것을 무죄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명예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두 번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명예로운 것은 권력의 진공 상태가 아닌 헌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퇴진을 하든 아니면 임기를 마치든 그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명예고 역사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당하든지 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그냥 즉각 하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미 87년 체제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명예 불명예 그런 것은 지금 따질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명예퇴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전부터 야권 세력의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이 탄핵안이 아마 내일쯤 아마 발의가 될 건데, 이 지금 발의가 되면 또 국회 본회의 신고가 그 보고하고 하면 네. 빠르면 12월 2일 지금 그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핵 가결이 상당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일반 기업에서 보면 파면이거든요. 네. 파면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태인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명예퇴진인 거죠. 그러니까 파면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자신이 의원 면직 형태, 내가 원해서 물러나는 형태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는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이 친박계의 생각인 거죠. 네. 근데 거기는 분명히 그런 뜻도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냐?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예. 헌법재판소 가면 최장 180일간 동안 지금 이야기를 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탄핵이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각이든 인용이든 언제 결판이 날지 몰라요. 그럼 국정이 상당히 더 혼란스럽고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명예퇴진에 의해서 자신이 하야하는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은 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을 하고 거기다 정권을 맡기는 형태로, 그리고 또 그 국정을 담당하는 새 총리가 향후 대선 일정까지 타임테이블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 있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마무리 과정까지 예. 한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낫다는 것이 아마 지금 이제 야당도 처음에는 원래 그 부분에 그랬었죠. 동의했던 부분 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근데 이 지금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것이냐 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지금 친박계 중진들이 이 건의를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종의 정치인 꼼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지금 국정농단에 있어서 일종의 같은 부역자라고 불리는 친박 지도부, 친박의 측근들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의 이 자진 사퇴를 자신들이 건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네. 이 지금 현재 이 전국을 유발시켰다고 하는 그런 책임론에서 한 발 빼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에 의해서 향후 정치적인 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딱 가시화돼서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친박계를 비롯해서 여당 입장에서도 전국을 추스리면서 네. 향후 대선 국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착착착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인 반격을 취할 수 있는 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포석일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좀 정치인 꼼수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벌써 야당 예. 저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비판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지금. 교란 작전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국회 총리 추천했을 때 야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야권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써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공방이 상당히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입장에서는 야권이 그러면 한번 거국내각 총리를 한번 추천을 해봐라.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다시 합의해서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통령이 던지면 이것을 받는다면 오히려 촛불 민심에 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이것을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촛불 민심을 내세워서 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개혁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반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국민과 국정의 질서를 먼저 찾는 것은 중요한데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제 명예퇴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법의 키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 예.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해왔던 친박계 중진들이 지금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받아들였을 경우 받아들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탄핵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여당 내 비주류 세력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질서 있는 퇴진으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되 그러나 여러 가지 전국에 혼란이 있으니 시한을 정해서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굳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할 필요가 있겠냐? 네. 발을 빼게 돼버리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당이 비주류 의원들이 빠져서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당도 더 이상 선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키는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키는 여당 내 비주류. 네. 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결판이 날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장고까지 할 시간도 별로 없죠. 근데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탄핵안이 내일쯤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늦어도 탄핵안 결의가 되려고 하는 2일 전까지는 예. 이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빠르면 빠를수록 심각하게 만약 고민을 받는다고 하면 빠를수록 결단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그 입장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 과정을 쭉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답니다. 예. 뭐 그건 다 아시겠지만 공소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친박 쪽에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원로들이 얘기하는 그 명예퇴진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내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지금 안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카드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내 측근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 없는 나까지 지금 피의자가 됐는데 내가 이걸 받으면 내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지금 청와대 내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박 중진들이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지금 2일날 탄핵이 되건 9일날 탄핵이 되건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밖에서도 지금 뭐 미니멈 40명 많으면 지금 60명 여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탄핵안이 일단 가결이 되면 직무 정지되잖아요. 직무가 정지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친박에서도 일단 어떻게든 본인들도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정치적으로 나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뭐 여론이야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거기에 친박 중진들도 다 거의 공모자라고 바라보는 게 국민들의 입장인데 예. 여기서 본인들이 빼자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번 이런 얘기 건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요즘 모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백 변호사는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예. 물론 맞죠. 예. 논리적으로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안이 99% 가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대통령과 야권
그리고 여권을 놓고 지금 시간 싸움입니다. 대통령은 시간을 벌고 싶은 것이고 예. 야권은 시간이 지금 바쁜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내고 대선 정국으로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유동성을 바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권력이 진공 상태가 되면 물론 12.6 이후에 서울의 봄 때처럼 그런 권력적인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폭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큰 어떤 권력적인 쟁패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놓고 탄핵 이후에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차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제 입장이 어느 정도 좀 전해졌는데 30일까지는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거부 또는 수용을 결단할 것으로 좀 그렇죠. 보인다. 이 관계자의 멘트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중에는 어찌됐든 간에 탄핵이든 뭐든 이렇게 굴러가는 국정조사든 굴러가는 사안 때문에 입장 발표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 나올까 사실은 뭐 지금 3차 담화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3차 담화문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퇴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백약이 무효다 하는 네. 생각이에요. 사실 1차, 2차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검찰 공소장이 나타난 바에 의하면 1차, 예. 2차 사과가 다 일종의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꼴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촛불 민심이 5차례에서 있으면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뭐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퇴진이란 단어가 담기지 않은 그런 어떠한 담화라도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냐. 오히려 뭐 여러 가지 감언이 있을 또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3차 담화를 하기 나서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친박 중진들이 이야기했던 명예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또 약간 각도가 다른 이제 측면이지만 내년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때 이제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 혹시 재보궐선거 때 신임 투표를 붙여서 국민들이 하야를 원하면 즉각 하야하고 단 거기에는 헌법 개정과 같이 해서 개헌과 관련 연계해서 하는 국민투표와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방식도 엊그제 언론들이 얘기한 그런 것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국민 지금 촛불이라든가 여론적인 지표는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방식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퇴진을 하라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4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 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4월 12일 날 시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아마 3차 담화 발표하면 그걸로 그 담화는 또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지금 4월 달까지 기다려달라는 소리냐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론 교수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을 붙이는 순간 무조건 3차 담화는 무조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네. 퇴진 일정을 짜주면 이 안에서 거국내각 총리를 구성을 하든 거국내각을 구성을 하든 그 안에서 개헌을 하든 건 국회에다 일임을 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본인은 하야하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그냥 계속 있고 4월 달쯤까지 있다가 4월 달쯤에는 퇴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아마 그냥 그 2일 날 예. 탄핵안이 그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는 국회 일정 못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차 담화에서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고요. 할 거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무조건적으로 국회 얘기를 듣겠다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면 그거는 그 3차 담화 자체가 의미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뭐 헌법적인 정신이 국회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어떤 권력 그것도 또한 저는 탄핵의 사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즉각 하야해서 대선을 빨리 치러서 넘기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헌법적인 질서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우리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예.
일단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초선 모임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중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초선 의원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걸까요?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지금 친박 중진뿐만 아니라 초선까지 이렇게 힘을 보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지금 이제 표계산을 해봤을 거거든요. 네. 해보면 지금 이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본인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짜 쫓겨날 것이냐, 예. 파면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스스로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물러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 초선, 여당 내 초선들이 지금 이제 명예퇴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초선들 상당수는 탄핵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청와대가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대목을 아마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 3월 12일 날 탄핵을 당하고 그 어떤 그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받았듯이 그런 대통령도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탄핵을 일단은 국회에서 표결과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네.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일단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핵 소추안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지금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뇌물죄 네, 포함 그렇죠. 여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씩 미묘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물죄 관련해서 이제 당이 조금씩 그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또 넘어서서 이 뇌물죄를 담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지금 검찰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예. 그거는 살인죄보다 높아요. 사형을 제외하면.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죄가 담기려면 최소한 이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네. 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특검 임명도 미뤄서 지금 또 특검에서도 조사를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지금 명확하게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 있잖아요. 직권남용이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뭐 강요미수 같은 것들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탄핵 안에 그 가결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제3자 뇌물죄를 굳이 거기 담을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이 정도면 거의 100% 탄핵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안을 다 담고 싶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그게 또 인정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3자 뇌물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은 기소하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데 예. 극단적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6개월까지 정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심판 절차 6개월 정지되고 또 그 뒤에 180 하면 내년에 그 임기 끝날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늦는 방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당에서 이제 특검 후보를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좀 다수의 이제 특검 후보자들이 좀 고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고사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고사를 할까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진퇴를 결정하고 네. 전 국민 촛불이 지금 이것을 밝히고 이걸 주시하고 있는데 네. 특검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관 출신을 양쪽에서 처음에는 골랐는데 예. 판사 출신이죠. 골랐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고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출신 검사장급 인사를 좀 이제 고르는 것 같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뭐 변호사지만 검사 출신, 양쪽 다 검사 출신을 하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지금 특검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총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양쪽에서 협의가 상당히 힘들고 특검조차도 지금 대통령한테 이제 오늘 중으로 2명을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도 상당히 베일에 가려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장고 속의 악수로 특검을 선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특검에 임하지 않겠다고 그런 지난번에 변호사가 또 얘기도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미묘한 파장도 있고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세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중립적 특검 계속 네.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야당으로서도. 그렇죠. 야당은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애초에 지금 뭐 네티즌들이 네. 상당히 그 특검 후보를 자발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1순위에 올라오신 분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인데 네. 본인도 상당히 의욕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왜 그 카드를 접었겠습니까? 바로 중립이라는 부분에 지금 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이 특검팀은 아마 수사력은 아마 상당히 역대 최강의 수사력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수긍할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최동욱 검사의 총장을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타 여러 가지 추천되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특검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지금 이제 하나의 이 정치적 영향력 또 안에 결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 지금 이제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호남 출신 검사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일견에서는 바로 그 때문에 호남 출신을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아마 지금 이제 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지금 각각 뭡니까 후보군 중에서 딱 겹치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두 분을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특검 임명 늦출 이유가 없다고 네. 뭐 서둘러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특검 수사에는 적극적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본인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아무래도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이 선정이 되면 아마도 지금 검찰보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더 공정하지 않은 수사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번 특검 법안에서 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을 하면 청와대에서 둘 중에 1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3일 안에 임명해야 된다고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방법이 없는 거고 네. 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특검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그러면 1명을 선정해서 한다라거나 뭔가 그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거부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정도의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둘 중에 1명을 임명한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특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뭔가 혐의가 나오면 그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잖아요. 계속. 네. 그러면 특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공정성 문제 아니면 뭐 변론에 사실 변론도 아니지만 검찰에 조사할 때 들어가는 건 변론이 아닙니다. 변론하는데 뭐 필요하다는 뭐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의미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이제 지체할 가능성이 많은데 전 특검에 하나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사실 국민들은 딱 그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검찰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반인들 이렇게 3번 이상 검찰 수사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해서 그걸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도 피의자라면 모든 국민들하고 평등하다는 걸 한 번 정도는 원칙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특검이 진행된다면 만약에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런 정도 강제 수사까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의 역풍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새누리당 비박계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나중에 그 역풍에 대해서 그 보호막을 치는데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야권이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누리당과 사실은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훨씬 책임을 공유할 수가 있을 텐데 특검 부분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 착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검찰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 검찰에서 그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최 선생님이란 얘기도 들려 나와서 굉장히 그 네.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10초만 공개해도 촛불 횃불되고 10분 들으면 지금 과연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단 말이냐 이렇게 자탄이 예. 한탄이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발을 뺐어요. 예. 아니라고. 지금 검찰의 입장 이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검찰이 일종의 뭡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지금 수사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의 그 수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압박 전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또 검찰이 지금 현재 이번 수사 전까지만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검찰의 모습들과 지금 수사의 모습이 다르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금 현재 정치적 권위와 그리고 법적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제서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달려드는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어제 조홍천 의원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자에게 뛰어드는 하이에나 같다는 식으로 네, 아주 네. 이중적 잣대를 상당히 비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의자로 특정해놓고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일종의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검찰의 그 몇몇 관계자들 직접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될 측면에서 아마 흘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예. 일종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기보다는 검찰 입장에서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예. 대통령 자진 퇴진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계속 정치적인 그렇죠. 뭡니까 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죠. 예. 네. 일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가 됐고요. 최재경 민정수석 경우에는 반려가 아니라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반려와 보류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네. 뭐 애초에는 이제 두 분 다 사표를 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으로 사표를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에는 기소권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존재감을 부각해야만이 검찰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명운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통령이 사표를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이 안 쓰면 그 장관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탄핵을 받은 거죠, 검찰로부터. 다만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을 공모 혐의로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그런 문구가 넣기 때문에 임명된 지 5일 만에 사표를 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다시 이것을 그래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좀 일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이 두 분 다 검찰 출신이십니다. 본인의 친정을 청와대에서 완전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힘든 일이고요. 사실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번 그 유영하 변호사의 요번 말고 저번에 이제 검찰을 전체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네. 수사 공정성이나 모든 걸 부인하는 사상누각이라고 예, 불리죠.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불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내에 굉장히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표가 보류라는 거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반려를 하던가 수리를 해야지 보류가 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근데 뭐 최재경 민정수석까지 그만둬 버리면 이제 사정 라인 두 라인이 이제 정부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도 이제 사실상 후임 임명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럼 차관 체제로 갈 거고 민정수석마저도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없어져 버리면 사실 이 사정 라인이 무너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그 안에 있는 지지 기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사상 초유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려가 아니라 지금 보류인 상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하고요. 예. 그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검찰 출신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지금 창을 맞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다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나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몸담았던 친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 후임 검사도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그렇게 사표를 내고 그 나가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된 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